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청부고발 사건의 기획자는 한동훈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제보자 조성은 씨에 의해서 김웅과의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된 상황이죠. 이 녹취록에서 청부고발 사건의 기획자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건 김웅이 한동훈의 결백을 조성은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 그런 부분이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웅은 왜 한동훈의 결백을 조성은에게 그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됩니다. 자, 뉴스들이 너무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시사건건이죠. 한동훈이 첫 번째 궁지에 몰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감옥에 있는 신라젠 사장에게 찾아가서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공작을 펴려다가 딱 걸렸잖아요. 이 당시에 이동재는 한동훈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 유시민을 엮으려는 정치 공작에는 한동훈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채널A, 한동훈과 이동재 이렇게 서로 짝짝꿍을 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엮으려고 했었던 이 정치 공작, 이 사실은 MBC와 제보자 X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 지난 일이라 가물가물하시죠? 이 검언 유착 사건, 유시민 이사장을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이 사건을 먼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MBC에서 이 검언 유착 사건이 첫 보도가 되자마자 검찰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 청부고발 사건을 기획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추미애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이걸 먼저 보도록 하죠. 채널A 사건 수사와 재판은 제왕 총장 윤석열 휘하의 감찰 방해, 수사 방해에 의한 부실 기소 및 부실 공소 유지, 이에 따른 부실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한동훈 휴대폰을 신속하게 포렌식하고 공수처에 이첩해 제대로 기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청부고발 관련 통화 녹취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관한 중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성은 씨에게 김웅이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은 관련이 없다며 결백함을 적극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웅은 어떻게 제보자 X에게 들려준 목소리가 한동훈의 목소리가 아니고 대역의 음성, 즉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었을까요? 김웅이 범정 손준성으로부터 들었다면 손준성으로 하여금 김웅에게 그런 변명을 전달하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동훈이 기획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채널A 진상조사위는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에게 한동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난 후 문제가 생길 것 같자 3월 23일 한동훈과 목소리가 비슷한 법조팀의 기자를 대역시켜 녹음한 뒤 다시 제보자 X에게 들려주고 녹음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역 녹음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문제가 터지면 비슷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라고 둘러대기로 모의한 정황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아는 것은 이동재와 가까운 한동훈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정당에 소속한 김웅이 한동훈이 아니고 대역인 다른 사람 목소리이고 따라서 한동훈은 결백하다 이렇게 조 씨를 설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는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검언 유착에 관한 진상 확인 지시를 내린 직후였습니다. 검찰 출신 김웅이 정당 관계자에게 한동훈의 결백 논리를 설명한 것은 검언 유착에 더 나아가 검언정 유착인 것입니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자, 김웅과 조성은 사이에 통화했었던 녹취록에 김웅이 조성은에게 한동훈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 한동훈이 아니고 대역인 다른 사람 목소리이고 따라서 한동훈은 결백하다. 이 얘기를 왜 했으며 이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게 한동훈이 이 청부고발 사건의 기획자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추론입니다. 한동훈이 기획을 했다면 윤석열도 엮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동훈과 윤석열 바쁘게 움직였었던 그 당시 상황 쉽게 이야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뉴스들이 다 조각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줘야 돼요.
자, 2020년 3월 31일 MBC에서 제보자 X와 함께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합니다. 자, 이 보도가 나오자 한동훈은 난리가 났겠죠. 이날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11차례 통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통화를 하고 한동훈, 손준성, 대검 대변인 3명이서 단톡방을 만들어요. 자, 여기서 손준성과 대검 대변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 이 직책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손과 발, 그리고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입. 검찰총장의 최측근 2명과 한동훈이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만 놓고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동훈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터지자마자 윤석열에게 연락을 합니다. 형님, 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삿됐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윤석열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은 손준성 대검 대변인과 3명이서 단톡방을 만들고 카톡을 53회나 주고받습니다. 그리고는 수시로 윤석열 형님과 통화를 하죠. 11번이나. 다음날 대검은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자 법무부는 사실관계 재확인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날도 한동훈은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과 12차례 통화를 하고요. 이 단톡방에서는 45회 카톡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날 추미애 장관이 진상조사하라고 대검에 공문을 보내요. 그러자 한동훈은 더 바빠집니다. 윤석열과 17차례 통화를 하고 단톡방에서 30회 카톡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날 추미애 장관이 예외 없이 원칙대로 조사하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날 손준성 보냄으로 1차 고발장이 김웅에게 발신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3월 31일 MBC에서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동훈은 윤석열 형님한테 SOS를 치고 윤석열의 최측근 멤버들을 모아서 단톡방을 만들고 무언가를 긴밀히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3일간 한동훈은 윤석열과도 엄청나게 통화를 하고 3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도 엄청나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손준성이 김웅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월 6일 대검 감찰부장이 진상 확인 계획을 검찰총장에 보고를 합니다. 윤석열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날 윤석열과 한동훈이 카톡을 29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를 윤석열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날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카톡을 40회 주고받고 문자 메시지를 50건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손준성 보냄으로 2차 고발장이 발신이 됐습니다. 그림 다 나왔잖아요. 이제 이해가 빵 되시죠? 자, 손준성 보냄으로 고발장을 김웅에게 전달할 때 한동훈은 검언유착 의혹에 나왔던 자신의 목소리가 자기가 아니다라는 걸 김웅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한동훈이 김웅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준성을 통해서 전달해줬다는 그런 정황이 조성은과의 녹취록에 나와버린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 한동훈이 기획한 것이다 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유시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한동훈은 MBC와 제보자 X에 의해서 이게 다 들통이 나자 청부 고발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한동훈의 휴대폰은 아직도 검찰의 손에 있습니다. 한동훈의 휴대폰만 포렌식하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동훈의 휴대폰을 아직도 포렌식하고 있지 않죠. 검찰도 지금 간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가만히 분위기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폭락한다면,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서결이 형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구나 라는 게 확정이 되는 순간 손준성의 증언도 나올 수 있고 한동훈의 휴대폰 포렌식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부 고발 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양아치 검사들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잡한 사건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언론들은 이런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사건이 복잡하면 관심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청부 고발 사건은 유시민에게 누명을 씌우려다 딱 걸린 한동훈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일이다. 이런 추론이 가장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복잡한 사건은 제가 단순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시사건건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아이, 저놈 참 쉽게 설명 잘하네. 이렇게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